네, 지금부터 인베스트 ADSP 및 ADP 혹은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만드는데 이제 걸린 시간은 한 약 1년 정도 걸렸어요. 물론 이제 1년 동안 뭐 이 교재를 만든 건 아니고 뭐 다른 일 하면서 사실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아마 제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오래 걸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책 쓸 때 빼고 딱 한 번 빼고 아마 두 번째로 오래 걸린 책이에요. 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이 뜨고 있는데 결론은 뭐 딥러닝이라고 타이틀을 부르건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건,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는 지식들로 변환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패키지화 하다 보니까 사용법이 점점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도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베스트에서 뭘 했냐면 우리가 정보 보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보 보안에 어떤 많은 로그들이 있는데 그 로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그래서 데이터 분석 쪽의 지식과 융합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뭐 저도 똑같이 일단 서점에 있는 ADP나 ADSP 책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 나오는 이렇게 두꺼운 거, 글자 폰트 작은 거요. 그거는 볼 수가 없죠. 그 책을 어떻게 봅니까? 무슨 고시 봅니까? 뭐 사법고시 보면은 뭐 그 정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책은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참조하는 거죠. 그건 참조하는 거고, 부분 참조해 보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책들도 다 샀는데, 뭐 특정 책을 욕을 하거나 특정 책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책들이 참 너무 어렵다, 너무 요약돼 있다. 그럼 이게 책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왜 그러냐?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인가요? 얘가 진흥원에서 이 내용을 봤는데요. 이 내용을 봤는데 시험의 주요 내용이 이게 너무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데이터, 이건 제 주관입니다. 데이터에 이해가 있는데 그럼 이 데이터는 뭐고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은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프로젝트 관리, PM복의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있어요.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이게 건설에 있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끌어와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경영 쪽에 원래 있던 말이에요. 기업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원래 있던 말입니다. 그거를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약간 융합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정형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비정형 데이터는 뭐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 있는 로그나 어떤 의견, 그죠? 평판 정보, 이런 것들이 요 데이터 이해의 과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겨요. 각각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냥 아까 그 PM복의 내용 하나도요, 이게 별도의 지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범위를 관리해야 됩니다, 뭐 일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비용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냐, 실제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런 내용들은 이런 데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물론 이 데이터 분석, ADSP라는 과목에서 데이터의 이해가 사실은 주력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볼게요. 데이터 기획 및 이해. 여기가 거버넌스군요. 데이터 분석 기획 및 분석 마스터 플랜. 이렇게 있는데,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설팅이라는 거를 한 번만 해보면 대략적으로 마스터 플랜이 뭔지 압니다. 그럼 마스터 플랜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방법론도 나오고 도대체 전략적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뭐 이런 방법론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도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BCG 매트릭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만든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쓸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 뭐고, 마스터 플랜에 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이해와 데이터 분석 기획은요, 이것저것의, 이건 제 주관이에요. 이것저것의 지식은 많은데
도대체 뭐를 주력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 그거는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 내 실력이 늘어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전혀. 그래서 약간 그거는 이 구성 자체에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1, 2번을 빼버리고 그냥 이걸 집중적으로 하거나 그러면 약간 좀 ADP나 ADSP가 조금 더 색깔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R의 기초와 데이터 마트라고 시험의 범위를 잡아주니까요. R은 데이터를 가시화할 수 있는 툴이죠, 툴. 그죠? 그럼 툴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명령 치면 뭐가 돼? 어떤 명령 치면 뭐가 돼? 이런 거의 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R이라는 툴은요, 기초 통계가 없으면 어느 정도 쓰는데 제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는 배울 수 있어요. 이거 치면 뭐가 돼? 이거 치면 평균 나와. 이거 치면 관측치, 행수가 나와. 이렇게 명령어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계적 지식이 없으면 이 명령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한 2문제밖에 안 나와요. 사실 R에 대해서. 근데 그 2문제도요. 대충 그냥 상식으로 때려도 맞는 겁니다. 그냥 하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계 분석입니다. 통계학 개론이 뭐고 맨 끝에 시계열 예측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목차가 기초 통계에 맞춰서 목차가 잡혀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뭐고 표본은 어떻게 추출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술 통계는 뭐고 추리 통계는 뭐고 그리고 통계적 분석 방법은 뭐고 요 목차가 사실은 공부하는데 저는 딱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변수의 종류가 있죠. 크게 말하면 그냥 쉽게 할게요. 문자, 질적, 숫자, 연속 변수.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하든가. 그리고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오히려 표본이라는 말보다는 샘플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조금 더 익숙하죠. 영어로. 그죠? 그런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기술 통계, 자료를 어떻게 요약할 거냐. 여기에서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디스크립션이에요. 설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술 통계, 자료를 어떻게 요약할 거냐. 변수의 수는 몇 개고, 그 다음 관측지는 몇 개고, 이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냐, 어떤 분포를 따르냐. 그러면 확률 분포라는 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규 분포 나오고 뭐예요? 포화송 분포 나오고 지수 분포 나오고 포화송과 지수는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술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요, 추리 통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변수, 표본, 기술 통계, 추리 통계. 추리 통계는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가설을. 비타민을 먹은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낮다, 높다.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죠? 이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맞다 틀리다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 그죠? 이거를 하는 게 추리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 추리를 맞다 틀리다 그죠?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 얘기를 하려면 뭔가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통계적 분석 기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통계적 분석 기법은 차이를 검증하는 차이 검정과 관계를 파악하는 관계 검정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차이 검증은 뭐냐? 평균을 비교하는 t-테스트가 있고요. 분산의 차이를 하는 아노바가 있습니다. 관계 검증은 이 변수들 간의 말 그대로 관계예요. 균등 관계에서 분석하는 상관성 분석, 상관 분석이 있고, 그죠? 원인과 결과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회귀 분석이 있고, 문자 같은 경우는 카운트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차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분석 기법이라는 게 딱 틀을 잡아줘야지만 이 앞뒤의 내용이 좀 맞아떨어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이죠. 정형 마이닝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그냥 마이닝은 마이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형과 비정형. 근데 비정형은 사실은 여기에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비정형은 텍스트 마이닝, 그죠? 그러니까 문자, 이런 거, 용언, 이런 거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정형 마이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요 목차만 보면 분류 분석, 분집 분석, 연관 분석,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지도학습과 자율학습으로 분류가 되고요. 또 하나 예측을 할 거냐, 설명을 할 거냐. 설명은 분류를 할 거냐, 예측은 값이 몇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조금씩 다 나옵니다.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 가이드의 목차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만들면 이 목차대로 만들면요, 뭐 이상합니다.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책을 한번 써보면, 아, 그치. 서론, 본론, 결론, 뭔가 이게 구성이 딱 맞아요. 맞는데 이 책은 이대로 목차를 써서 책을 쓰면요, 어떻게 해도 구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구성을 굳이 맞춘다면요, 도대체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물론 제 주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데이터 분석 기획까지는 여기에 목차를 준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용할 수가 있어. 조금 그래 이상하긴 해도 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가이드의 목차를 따라서 공부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몇 개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던져주고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세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는 맞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조금 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완전히 목차가 뒤쪽부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형 마이닝도 있고 하지만 표본과 이런 내용들 다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만든 거고, 쭉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볼게요. 요건 똑같죠. 데이터 이해 뭐 이런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목차는 아래 기초와 데이터 마트는 뭐냐, 그 다음에 결측치와 이상치는 뭐냐 이렇게 나왔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빅데이터의 수집과 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SNS에 있는 데이터를 진짜로는 어떻게 갖고 오고 갖고 오면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거냐, 그런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고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만들면서 단순하게 뭐 조금 얘기하면 ADSP 정도, ADP의 자격증을 취득한 정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격증이라는 걸 취득을 하면 최소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목차 그대로 그것만 넣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을 한번 봐보면 알아요. 실제 시험을 보면 뭘 나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지? 그런 게 안 느껴집니다. 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도대체 나한테 뭘 공부하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뭐를 얻으라는 거야? 저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배움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과 정제, 뭐 여기 있나요? 그죠? 잠깐 올라가 볼까요? 수직과 정제를 보면 뭐 여기 뭐 이런 거는 뭐 넘어가고, 이런 거는 실제 RDB의 데이터는 어떻게 갖고 올 거냐, 뭐 RDB야 일반적으로 많이 아니까 SNS에 페이스북이 있는데 제이슨으로 도대체 페이스북을 어떻게 연동해야지 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저 데이터를 보고 진짜로다 이렇게 오니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구나. 뭐 로그야 많죠. 그러면 웹사이트에서 엔터를 치면 이런 웹서버의 로그가 서버에 이런 형태로 쌓이는데, 이런 쌓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가 이걸 보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봐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먼지 센서를 만들어 두고,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먼지 센서예요. 아두이노 두고 먼지 센서는 이겁니다. 그러면 USB로 컴퓨터 연결하면서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으로 연동을 하면요, 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측정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차를 넣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목차로 와서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R의 기초를 하기 전에 빅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정제를 할 거냐. 아까 정제 부분은 안 보여줬는데 정제는 이겁니다. 표준화를 어떻게 할 거냐, 정규화를 어떻게 할 거냐, 요인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주성분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 관측치의 개수를 어떻게 줄일 거냐, 어떻게 범주형으로 변환을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정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제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히 통계 분석입니다. 자료는 뭐고, 즉 변수는 뭐고, 표본은 어떻게 추출하고,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 그 다음에 가설과 통계적 분석 기법이 있겠죠. 그다음에 통계적 분석 기법의 꽃은 사실은 이 그림이죠. 차이 분석과 관계 검증이 있다. 그러면
t-테스트가 있고요. 샘플이 하나인 경우에. 그 다음에 독립 샘플과 대응 샘플이 있는 경우. 그러면 독립 샘플은 뭐고 대응 샘플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t-테스트를 알겠죠. R에서 t-테스트를 하는 방법은요. 함수의 이름이 아마 t-테스트예요. 그냥 t-테스트입니다. 그래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되는데 도대체 데이터의 의미와 이 분석의 의미를 모르는데 R 커맨드로 엔터를 탁 쳐갖고 결과가 나왔네. p-밸류가 몇이니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걸 아는 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통계 분석이 끝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냐면 마이닝이라는 걸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닝은요. 뭐 지도학습도 있고 회귀 분석도 있고 뭐 다중 회귀 분석 등등이 있는데 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제 하기 전에 아까 통계 분석의 회귀 분석의 다중 회귀 분석의 이론적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론적 베이스를 알고 와야죠. 앞쪽에서. 그러면 이제 R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R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돌려서 결과 나오고 의미 해석하는 건. 근데 이게 뭐라는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뭐라는 건지를 아는 거는 핵심은 뭐예요? 이겁니다. 통계 분석이 없으면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ADP, ADSP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그래요. 뭐 우리 자격증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출문제죠. 그죠? 기출문제 이런 거 풀어보면 되는 거죠. 왜?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럼 이런 기출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을 따려면, 자격을 취득하려면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온라인으로 이제 만들 건데, 전문가 과정은 크게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해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 뭐냐, 이거를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학습의 핵심이 뭐냐면 통계 분석, 기초 통계학이 딱 잡혀 있는 학생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하냐, 그거는 빅데이터 처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빅데이터 처리라는 거는 하둡에서 HBase라는 NoSQL-DB 혹은 스파클 이런 걸 써서 실제 데이터,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내가 진짜로 돌릴 수가 있냐. R이 아니라 R은 빅데이터 분석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군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썬이 됐든 뭐 텐서플로우가 됐든 이거는 뒤쪽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파이썬이 됐든 텐서플로우가 됐든 이거를 써서 실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즉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개발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스크립트 언어라는 거는 EXE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행 파일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파이썬도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얘네들의 모듈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R도 마찬가지인데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패키지를 C++이나 자바라는 언어로 임포트해서 가져와 갖고 그 패키지를 돌려서, 그죠? 분석을 하고 그 분석대로 프로그램이 돌게 만드는 거. 이래야지 뭐예요? 프로덕트가 되죠.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이런 걸 만들 때 목표는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통계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프로덕트, 상품적인 측면에서 파이썬이 됐든 자바가 됐든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을 어떻게 돌리고 제품으로 만들 거냐. 이 세 개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 교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내용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하는 말에 광고도 있었고 사실은 뭐 그랬습니다. 근데 방향성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공부, 특히 어떤 그런 학생들이 있죠. 나는 마케터가 될 거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케터만 하는 사람은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마케터만 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 세 개의 사이클을, 세 개의 항목, 그죠? 구성을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 중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ADP, ADSP를 공부하시는 분도 이 목차에 맞게 그렇게 해야지 중간중간에 뭐 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주제가 뚝 들어와. 근데 이게 왜 들어왔지? 없어. 근데 R하면은 엄청 많아. 아니, R이 뭐, 이거 치면 뭐가 나와? 아, 치면 뭐가 나오는 거는 공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왜? 그대로 치면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저게 왜 나오고, 저걸 왜 하는 거고, 이 말과 똑같아요. 미분을 수학적으로 계산할지 몰라도 미분을 왜 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야지 요 타이밍에 미분 써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미분을 자 저기 줘봐 내가 풀어볼게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 이런 쪽에 공부하려고 목표를 가진 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가이드한 거대로 이렇게 따라서 공부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참조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